기억이라 적고 뭐라 읽으면 되느냐 하면 감정이라 읽으면 돼요. 기억을 왜 해야 되느냐? 기억이 풍부하면 감정이 풍부해져요.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울 수도 없어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 죽으면 막 울죠. 근데 먼 친척 죽으면 눈물이 확확 나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명절로 막 얼굴 마주하면 공유된 기억 있나요? 공유된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겨요. 이해됐죠? 그 다음 일반인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 비슷하게 하는 건 기억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느냐? No! 틀렸어요. 정확히 틀린 이야기예요. 기억이 많아져 갖고 기억의 양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질로 바뀌어요. 전 국민이 기억을 훈련 안 했어요. 창의성이란 명목하에 우리가 옥동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늦게나마 기억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예, 반갑습니다.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이쪽을 한 20년 동안 대중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과학문화운동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그 일종의 괴리감 비슷한 걸 느꼈어요. 일반인들 주로 3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기본적 기억의 내용들, 재료들 이게 상당히 좀 빈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만 봤더니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험을 쳤잖아요. 수능시험, 옛날에 예비고사,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도 어마어마하게 시험 많이 치잖아요. 근데 시험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해 봤더니 시험은 팩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 기억을 갖고 기억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어떤 시험도 단순한 지식을 묻는 시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이야기했듯이 역사 같은 경우는 왕이름하고 연도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맞죠? 단순한 지식이고 그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문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기본 내용, 기본 정보를 갖고 논리적 유추를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시험 쳤던 모든 그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야 창의성이 길러지고 응용력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야기는 맞는데 결과는 황당하게 됐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시험을 안 치잖아요. 시험을 안 치고 나서는 시험 문제같이 응용할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뭐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고차원적 뭐 근의 공식 푸듯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없다고요.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평생 5, 60년 살아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학교를 마친 일반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식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등장했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재료인 기억들, 팩타들, 사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기본 팩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PD님한테 물어볼게요.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거 한 5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쌀국수, 호치민, 사이공, 베트공, 카운트하면 5개를 안 넘어가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 어떤 분야에도 5개 이상에 대해서 일반 상식이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할 때는 일반 지능만 갖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갔든지 미국을 갔든지 홍콩을 갔든지 몽골을 갔든지 했을 때 그 사회가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가 중요한지 기본 팩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 팩터가 다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5개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는 게. 갑자기 만약에 몽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보자. 잔나바자라고 들어봤느냐고 물으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서 만약에 잔나바자를 모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지식이고 그거 왜 암기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암기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뭘 중요시하는 걸 몰라요. 우리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왜 중요한가? 간단해요. 기억이라 적고 뭐라 읽으면 되느냐 하면 감정이라 읽으면 돼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억을 왜 해야 되느냐? 기억이 풍부하면 감정이 풍부해져요.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울 수도 없어요. 집에 키우는 반려견 죽으면 막 울죠. 근데 먼 친척 죽으면 눈물이 확확 나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 죽어도 눈물이 안 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부모가 죽어도 안 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불효자냐? 저는 꼭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추석날만 명절날만 얼굴 마주하면 공유된 기억이 있나요? 공유된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겨요. 근데 반려견은 막 하루 종일 껴안고 살잖아요.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됐죠? 왜 우리가 기억을 불러왔느냐? 간단해요.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읽어야 돼요. 동일한 겁니다. 거의 80% 이상 기억이 곧 감정입니다. 감정은 왜 진화됐냐 하면 바로 선택,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거고 우리는 일생 동안 선택하도록 형벌을 받은 거야. 뭐든 선택해야 되잖아.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해도 뭐든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의 근거가 뭡니까? 마음이 끌린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끌린다는 게 뭐죠?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은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한 기억에서 온 거예요. 그걸 기억을 놓쳐버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기억이 되냐면 감정이 풍부해지면 판단력이 정확해져요. 바로 왜냐면 감정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요. 감정하고 판단력이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저한테 물으면 기억을 풍성히 하라.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 비슷하게 하는 건 기억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느냐? No! 틀렸어요. 정확히 틀린 이야기예요. 기억을 많이 할수록 이게 분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 다가와요. 분산적일 때도 머리가 아프지. 언제 머리가 아픕니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판단이 안 쓸 때, 복잡할 때, 선택을 못 할 때죠. 근데 기억을 많이 하면 기억이 많아져 갖고 기억의 양이 인계치를 넘어서면 질로 바뀌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질로 바뀔 만큼 많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정리가 돼요. 기억이 캐비넷에 딱 정리되면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다 서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나 베트남에 대해서 5가지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2번째, 3번째 무역 파트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베트남 사람이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베트남에서 5개 아니라 한 3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기억은 그동안 훈련을 안 했어요, 우리가. 전 국민이 기억을 훈련을 안 했어요. 창의성이란 명목하에 우리가 옥동자를 버려버린 거예요. 늦게나마 기억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기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억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일반적인 게 장소법입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해왔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장소법이에요. 자, 만약에 해외여행 가고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죠? 내가 아침에 샤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방을 살 때 어디서 했는가? 로비에서 잃었는가? 그 다음에 방에서 잃어버렸는가? 화장실에서 잃어버렸는가? 장소를 연결해서 샀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장소하고 결합해서 기억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법이 가장 기본이고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그렇게 권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 3의 법칙. 그래서 대전제가 뭐냐면 기억은 하나는 기억이 어려워요. 2개는 가능해요. 3개는 훨씬 쉬워요. 참 예를 들게요. 몽골의 중요한 장군, 우리나라 김주신쯤 되는 장군이 있어요. 겔티켄이라는 장군이요. 자, 겔티켄이라는 장군 기억해보세요. 겔티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반복해서 금방 되는데 1시간 후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 판판히 이거 실패하고 왜 실패한 걸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 말에 기존에 내가 있는 기억에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이전 기억에 결합한다는 게 기억의 첫 번째 법칙이거든요. 이전 기억이 없으니까요. 겔티켄하고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찾았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옷걸이를 찾았어요. 렌트켄. 자, 우리가 공대생들은 렌트켄을 알아요. X선 발견한 사람이 렌트켄이거든요. 독일의 과학자. 그러면 렌트켄하고 겔트켄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럼 평생 안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1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기억할 때는 영어 단어보다 1개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1개 기억은 10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브레인이 모든 기억은 옷걸이에 걸듯이 걸기 때문에 옷걸이를 있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그 연결한 포인트가 3개가 되면 가장 안전해요. 한 거리 연결하고 나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렌트켄이 언제든지 불러오면 겔트켄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결합의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을 빨리 기억하고 싶다. 중요한 내용은. 자, 그거는 어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설명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고 쭉 해갖고 결혼을 했고 쭉 나와요. 한 페이지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한 페이지 다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냥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결혼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성공하고 그건 누구나 다 일어난 스토리잖아요. 누구나 일어난 스토리는 즉각 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건 숫자로 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7살부터 피아노를 훈련했다면 7살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20살에 결혼했다 합시다. 그럼 20살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기억하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도 숫자 나오는 2개,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만 딱 알면 7살부터 음악을 했어.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음악만 유출을 할 수 있죠. 됐죠? 그럼요. 숫자만 딱딱 파악하면 돼요. 요점을 파악하는 건데 요점은 반드시 숫자로 나와 있어요. 숫자로 안 나온 요점은 우리가 그 일반 명사로 돼 있잖아요. 일반 명사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다, 학습을 했다, 대충 에피소드는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 읽어도 파악이 될 게 2-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브레인 책이나 요즘 이제 나오는데 2시간 정도 읽으면 거의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정도 2시간 정도 읽으면 거의 다 파악을 하는데 핵심 뭐냐면 책을 읽고 나서 한 장의 도표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작업을 벌써 한 5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2시간 반 동안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벌써 2년 반 돼갖고 127권을 소개했는데 그럼 내가 강의 듣고 많이 바쁜 일들 많잖아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다 읽고 내가 2시간 반을 강의를 해야 돼요.
돼요. 그걸 지금 2년 반째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어요, 저녁에. 그럼 뭐 간단해요, 저는. 쫙 읽고, 그거 다 읽어도 돼요. 내용의 그 대부분 책의 내용의 70%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쫙쫙 보고 가장 핵심적인 거 쫙 전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책 내용을 다이어그램 하나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책 한 권 다 들고 갈 필요 없어요. 도표 하나로 끝나요. 네, 이거는 벌써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정보를 압축적으로 핵심을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놓는다. 그 다음에 기억의 법칙, 3회 법칙을 조금 더 하면 3회 법칙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요. 하나를 한 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3개. 3개를 하면 안정감 있고 리듬이 생겨요.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아까 기억이고 감정이고 그 감정이 바로 우리의 선택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억이 풍부하다는 것은 판단을 정하게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브레인이 기억된 것만 지각하고 지각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된 것만 지각을 합니다. 자, 그 말 풀어쓸게요. 자, 독일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독일어 책을 주면 읽을 수 있나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독일어에 대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독일말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독일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읽을 수 없죠. 글자가 있어도 지각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오직 기억한 것만 지각합니다. 그럼 지각을 넓히는 게 지각형에 있는 사람 되고 세계를 넓게 바라보려 하면 기억이 풍부해야만이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걸 또 뒤집으면 기억된 것만 지각을 하고 그리고 지각된 것만 또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해야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저축을 안 하면 이자는 아예 안 생겨요.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이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지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뭘 기억하고 있는 말하고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은 그 눈에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세계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의 평수를 넓혀야 돼요. 넓은 공간에 살고 싶잖아요. 많은 연상이 되고 아름다운 궁전이 만들어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저 남극에도 가보고 저 다른 행성에도 가보고 싶잖아요. 그거는 기억으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임머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중국의 어떤 황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기억이야말로 인류가 갖고 있는 타임머신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통한 기억이 우리는 시간의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동물은 현재에 갇힌 종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에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래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시간의 화살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국은 시간의 독재에서 시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내면의 기억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인류의 공유된 개념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문자로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새겨놓으면서부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 속에 있는 기억을 불황민들하고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시 부족 사회가 출현하게 된 게 또 기억을 공유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기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바로 언어가 출현했죠.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과라는 단어가 출현했잖아요. 그러면 동의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억을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인류가 기억을 공유하면서 타인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알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죠. 가만 앉아서도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기억을 엿볼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피카소가 대단히 위대하고 뭐 창의적 결과를 냈다는 것도 피카소의 그 30-40년 동안의 많은 기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거죠. 기억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풍부히 하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풍부해지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요거는 요리를 비유하면 명합니다. 자, 요리하는 맛집들 있잖아요. 그럼 요리라는 건 가만히 보면 밥하고 밥만 있으면 돼요. 고추장만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없는데 요리가 가능할까요? 그건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재료만 있어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어요. 원시사로 보면 우리가 그냥 요리를 안 하고 그대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동물은 요리를 안 하고 먹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재료하고 요리법하고 관계입니다. 뭐가 더 근본적이냐? 재료가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창에 요리법만 배웠다는 거예요. 요리법은 궁극적으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밥만 있으면 돼요. 쌀만 있으면 돼요. 재료만 있으면 하는데 어른이 되고 재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5개도 안 되는 재료를 갖고 베트남이 돼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맞는 게 100개 있다면 요리는 안 해도 돼요. 스스로 와서 결합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주객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 교육이 진짜 이거는 좀 교육 담당자들하고 제가 긴 토론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논리적 추론 쪽으로 너무나 가지 말고 기본적 데이터. 그럼 기본적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사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세계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5분 만에. 그러면 이거는 기본 재료예요.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이야기해요. 세계사 1년 공부하지 말고 세계 지도 100번 그려보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세계사 3년 이상 공부하면 효과가 일어나요. 모든 공부에도 그냥 결합이 돼버려요. 결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에 결합을 하라, 연결하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 브레인 하게 돼 있습니다. 재료만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됐나요?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 피 꼬고 고난이도 문제 내고 하는 거 그건 넌센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교육이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육은 응용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세계사 그렇게 깊이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 누구나 안 보고 유럽 같으면 그 안에다가 한 10개 나라 위치를 정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몽골 같은 거 하려면 몽골이 중국 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림도 다 나오잖아요. 자, 세계 지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왕. 조선시대 때 왕 이름 대표 왕조 해봤자 왕 뭐 10명에 있어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암기하는 거 영어 단어 한 10개 암기하면 수어요. 근데 암기를 해놔놓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자, 우리 교육에서 딱 성공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흔히 우스갯소리에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에서 하나 딱 건진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야말로 암기식 교육의 안 좋은 예로 그 이야기 들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모른다고. 그럼 뒤집으면 그나마 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암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도 암기 안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공부를 해도 하나도 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요. 저는 역사에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아느냐 하면 이렇게 정했어요. 자, 왕이 있고 왕이 살았는 연도하고 그 지역을 알게 되면 그 지역이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가까이에 황하강이 흘러간다는 그걸 알게 되면 내용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 강가에 있으니까 방해에 유리하고 강가에 있으니까 농업 생산이 많고 이거는 그냥 연결돼서 유추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유추대에 나온 걸 지식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강줄기를 알면 자동적으로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지식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추하고 연결은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재료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재료를 등한시한 거예요. 이게 내가 기억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기억을 왜 해야 되는가? 기억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유용한 걸 기억해야 돼요. 유용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용이해야 돼요. 용이성. 자,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기억술 모임이 있어요. 그 기억술 모임 하는 사람들 이런 걸 기억해요. 파이 3.14, 3.14, 1525 뭐 해갖고 그거 100단위 뭐 1000단위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센스잖아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3.14 정도 기억하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때는 이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옷걸이가, 기억은 제가 옷걸이라 그랬잖아요. 옷걸이가 몇 개 정도 걸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확장 가능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의 원소를 만약에 30개만 기억했다면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확장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이성은 뭐냐면, 자,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도 주기율표 92개 다 기억하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억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기억이라도 내가 할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예, 유용한가? 확장 가능한가? 쉬운가? 근데 보통 다 쉽지가 않죠. 그러면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대칭을 맞추라는 거예요. 대칭화.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듈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듈화. 그 다음에 순서별로 나열하라는 거예요. 순서화. 이걸로 끝이에요. 저는 기억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근데 용이성은 여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구려시대 왕 이름 만약에 20명 있다면 다 암기할 수 있나요? 힘들죠.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만약 청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청나라 왕이 12명인데 왕 이름 기억하라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거의 못한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억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자, 순서화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청나라 황제 12명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요. 자, 이것도 모듈화를 하면 돼요. 3개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의 법칙 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금방 됩니다. 과도한, 광선. 아, 이 햇빛이 너무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됐죠? 그럼 된다는 거예요. 과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가경제, 도는 도강제, 한은 한풍제, 저 광은 광서제, 선은 선통제. 가도한, 강선, 같아 하니까네 요거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같아 하니까네 수학의 같은 걸 뭐라 하죠? 동치라 그러잖아요. 동치제.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꾼 거는 뭐냐면 쉽게 만들어라는 거, 쉽게.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듯이. 자, 그 다음에 쉽게 하는 여거에 지금 앞에 하겠던 게 3의 법칙. 다 쉽게 하는 법칙입니다. 3개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3의 법칙 중에 주르친, 메르친, 카라친. 자, 이거 3인데 얼마나 암기가 잘 돼요? 친. 됐죠? 리듬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다른 지식을 빌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갖고 다 내가 쉽게
쉽게 용이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 바꿔놓는 과정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연결이 무제한적으로 돼요. 예를 들면 한 가지 해볼게요. 또 바꿔놓는 거, 요 대칭으로 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볼게요. 루터의 종교교육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1517년이요. 그럼 바꿔놓는다. 이 대칭화하면 어떻게 됐냐면 요거 두 개 바꿔보라는 거예요. 1571년 되죠. 1571년은 뭐겠냐면 네판토 해전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자, 요거 대칭, 요런 의미로 요거는 대칭을 만든 거예요. 예, 반대칭이죠. 미러 대칭을 만든 거예요. 그럼 평생 기억이 돼요.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5개를 안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학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거는 지문에 나왔고 그걸 갖고 기억하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문제를 풀었지. 기억은 사실은 특히 세계사나 역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건 잣대가 연도잖아요. 그 연도라는 거는 우리 고려사를 서양사하고 호탕 비교도 할 수 있잖아. 연도를 정확히 알면. 그래서 연도는 학생들이 되게 이제 어려워해요. 근데 연도는 의외로 기억의 법칙을 쓰면 굉장히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거 몇 가지만 내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억의 법칙에서. 반드시 연결 포인트. 그러니까 인출 단서를 붙여라는 거예요. 기억의 대원칙이. 자, 기억의 법칙은 3의 법칙, 인출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압도적으로요. 근데 인출 단서를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숫자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 예를 들면 AD 476년이 로마가 멸망한 해입니다. 대략. 그러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주면 481년이 되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했죠. 요게 인출 단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연도도 뭐냐면 요게 메르빙거 왕조가 시작한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우리나라에 한사군이 설치된 해가 언제냐 물으면 모르죠. 그 기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들. 네, 한사군이 BC 108년이요. 자, 108년인데 여기다가 4를 대줘 보세요. 그럼 112죠. 이건 BC니까 더 과거로 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더 과거니까 이게 뭐냐면 베트남에 그 한무제가 국군을 설치했어요. 이거는 4군인데 국군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 베트남의 북부지방은 그 1000년 동안에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 시작점이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면 BC 108년도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법칙이요. BC 108년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4년을 더하고 하면 112년 되는 거. 그러면 4를 더하는 거하고 요게 인출 단서예요. 그럼 112는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게 베트남의 국군 되죠. 그 다음에 한사군은 우리 기본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08만 암기하면 되는데 108 혼자는 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 더하면 110이 되는 요까지 하면 금방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암기가 안 돼요. 3개는 암기가 그냥 돼버려요. 하나를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3개를 암기하면 5, 6개가 링크되고 그러면 결코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창의성은 뭐냐면 연결이요. 연결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세계사에서 연도하고 사건을 연결하는 거 훈련해 보시면 쾌감을 느껴요. 이게 내가 힘이 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용이성,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 지능은 가장 중요한 게 수의 민감도입니다. 수의 민감도를 가장 잘 훈련하고 싶다면 저는 세계사를 권해요. 그러면 많은 연상작용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